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합법 2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합법 영상이 우리가 정합법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실제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기보다 그 설계 방법은 맞는데 그렇게 설계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보려면,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해를 하시려면 선행정으로 제가 먼저 올렸던 그냥 설계하는 정합법 1편을 보시고 1편이 이제 그냥 정합법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 원심식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고 해서 송풍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심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원심식 송풍기도 거의 동일하고 우리가 성능 곡선 편을 한번 보시고 오셔야 1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확히 설계할 때 어떻게 풍량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이가 아니고 그냥 시작하게 되면 제일 많이 혼돈하시는 게 이제 연속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Q는 AV라고 하는 식이죠. 이 Q는 AV라는 것 때문에 되게 혼돈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의 풍량은 뭐 Q는 AV도 맞지만 K 루트 P라고 하는 실제로 여기서 P라고 하면 원래 여기 델타 P죠. 요 K는 그냥 상수인 거고 우리가 결국 풍량이 나갈 때 해당 부분에서의 뭐 덕트 경로 중의 압력, 정압이죠. 여기서 정압과 그 나가야 되는 어떤 룸 같은 곳의 정압 차이로 인해서 풍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덕트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풍량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올 때 이 덕트에 걸리는 압력이 있을 거고 요 실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PSD 덕트 서플라이와 정압 룸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풍량이 얼마나 나갈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행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설계하는 방법도 다 올려드릴 건데 좀 사실 이게 더 뒤편에 가야 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송풍기를 하나 그리고 약간 그냥 사실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디퓨저를 제가 한 2개씩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씩 하시죠. 2개씩 하시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각 실에 풍량을 1000씩 넣고 싶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1000씩.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 누설량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이 송풍구의 풍량은 3000이 될 겁니다. 뭐 그냥 CMH라고 단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송풍기의 정압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우리가 정압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덕트 경로에서 마찰 손실이 일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송풍기의 정압은 우리가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 설비 건축 설비 쪽 공조에서는 극기 같은 경우에 1파스칼 퍼 미터로 많이 설계를 하죠. 여기에 우리가 가장 먼 경로 이 경로가 지금 제일 멀잖아요. 이 경로에 대한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50m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50m가 아이고 굵게 나오네요. 50m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엘보라던가 실제 덕트는 이렇게 일자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피해서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에다가 일반적으로 50%의 할증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0.5로 곱하면은 직관이 반이 되니까 1.5를 곱해야 그 전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우리가 송풍기의 정압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전체 값에다가 보통 이제 안전율을 좀 줘서 10% 정도 여유를 주고 우리가 어떤 값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식화시키면 단위 길이당 저항에다가 직관의 길이에 등가 길이 국부 손실에 의한 등가 길이를 곱해줘서 우리가 여기에 여유율을 주고 또는 안전율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떤 송풍기 정압을 구하는 거죠. PS 펜이라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PSF라고만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거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풍량은 이 끝에까지 가기 위한 풍량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 값이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걸 좀 더 이렇게 넓게 옮겨서, 그럼 우리가 얘가 50m였잖아요. 최대 경로가.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우리가 이제 100파스칼이라고 하면 너무 작긴 한데, 100파스칼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송풍기가 밀어주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압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물론 실제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의 0파스칼에 가깝게 나올 거고, 이 송풍기 출구에서는 100파스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풍구 토출구부터 맨 말단까지 가기까지 압력이 점점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최대치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끝으로 갈수록 압력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여기 이제 파스칼인 거고, 요 값이 이제 100파스칼인 거고, 뭐 여긴 그냥 간단하게 20파스칼이라고 해보고, 또 여기서 올 때 이렇게 풍량이 압력이 줄어들겠죠. 뭐 얘는 뭐 한 19파스칼이라고 하고, 얘는 거의 뭐 한 5파스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덕트 경로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압력의 크기예요. 송풍기에 가까울수록 압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1000 나가기 위해서 3000이라는 풍량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제가 먼저 선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풍량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80파스칼이라고 봐보고, 얘가 50이라고 봐보고, 얘는 이제 뭐 5파스칼이죠. 5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가냐? 이 송풍기가 3000을 밀고 있을 때 여기선 1000보다 많이 나가요, 당연히. 왜냐면 여기 압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까운 쪽은 한 1500파스칼이 나가고 있을 거고, 뭐 중간은 뭐 한 1000파스칼, 뒤로 가면 500파스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실제로 이건 제가 임의로 나눈 거고, 실제로 이 3000 풍량보다 더 나옵니다. 뭐 그 이유도 좀 설명을 제가 이번에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1500, 1500씩 나오다 보면 우리가 원하던 각실의 1000 풍량씩은 못 나오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송풍기의 운전은 3000cmh라고 우리가 설계했던 송풍기 풍량만큼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운 쪽에 이 룸 압력 1번이, 우리가 여기 지금 덕트 PD1이라고 해볼까요? 얘가 압력이 세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풍량은 압력 차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더 정합법으로 설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설계가 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량이 전단에서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버리다 보니까 뒤에 풍량이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쓰냐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 개씩 그렸지만 보통 한 4개까지는 분기덕트에서 뽑는데, 뭐 크게 주덕트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볼륨 댐퍼를 하나씩 설치를 하는 거죠. 볼륨 댐퍼. 이해되셨을까요? 이 볼륨 댐퍼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압력이 너무 세니까 여길 지나갈 때 압력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을 세게 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파스칼이 필요했던 앤데, 여기서부터 여기 좀 송풍기 입구부터 여기까지 손실도 이 볼륨 댐퍼를 조여가지고 여기도 100파스칼이 필요하도록 똑같이 압력을 맞춰버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압력 손실을 맞춰서 나오는 압력도 똑같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서 풍량도 각각 파스칼이 아니죠. 파스칼이었었네요. 풍량도 1000cmh씩 나오도록 우리가 압력을 조정해주는 게 볼륨 댐퍼의 기초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얘를 1000을 쪼이고 1000을 쪼이면 여기도 1000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 차이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송풍기의 그 성능 곡선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아향으로 그릴 건데, 자,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PQ 곡선이 되죠. 압력, 그 송풍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송풍기 성능 곡선이 있을 거고,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안 그려지네요. 얘를 좀 밑으로 내려서 설명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PQ 곡선을 그릴 거고, 얘가 성능 곡선이죠. 즉 우리가 모든 운전점은 이 성능 곡선을 따라서 가게 되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이 송풍기 입구부터 말단까지 100파스칼이 걸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의 저항 곡선을 이렇게 그려줬을 텐데, 얘도 검은색으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시스템 커브, 즉 저항 곡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 설계한 이 지점 있죠? 이 풍량이 3000 CMH일 때 이 부분에서의 압력은 100파스칼만큼 송풍기가 밀어줘야 이 해당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저항 곡선은 우리가 요 지금 파란색 그려져 있는 요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이 라인까지, 제일 먼 것까지에 대한 시스템 곡선인 거고, 우리가 이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량이 많이 나가려면 더 많은 저항이 걸릴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덕트 같은 경우에는 달시바이스바우식으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결국 달시바이스바우식은 우리가 FD분의 L에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풍량이 많아질수록 똑같이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마찰 손실이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풍량이 많아지면은 손실도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율도 차이가 있지만 안전율은 제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0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이 단위 길이당 1파스칼 퍼 미터만큼의 손실 계산을 했을 때 100파스칼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덕트를 제가 이렇게 그냥 좀 그려보겠습니다. 레드셔를 좀 써서 위에 있는 덕트를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쁘게 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풍량이 나가고 풍량이 나가고 풍량이 나갑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레드셔 써서 좀 이쁘게 그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면적이 2제곱미터고 얘가 1.5제곱미터고 얘가 1제곱미터라고 가볼게요. 이거 덕트예요. 덕트 위에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풍량이 3000이 나가서 우리가 이제 1000씩 나가는 거였어요. 여기 잘라야겠군요. 이렇게 1000씩 나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 풍량이 나가고 분기되면서 덕트 면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송풍기 입구입니다. 입구부터 여기까지의 손실이 100파스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파스칼로 설계를 해둔 건데,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요 풍량이 분기되고 다음 덕트로 가면 실제로 우리가 같은 마찰 손실로 계산했을 때 풍량이 줄어들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덕트 속 안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덕트 면적이 제일 큰 부분에서 풍량이 제일 많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 풍속이 제일 빠르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 풍량이 나갈 때마다 여기서 굵게 나오죠? 일정량의 정압 재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압 재취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압법으로 설계했을 때는 100파스칼이었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5파스칼 플러스가 돼버리고 여기서도 5파스칼이 플러스가 정압 재취득이 돼버려서 임의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단에 필요했던 손실은 90파스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압법을 설계할 때는 정압 재취득에 대한 내용은 무시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땐 100파스칼인데 원래 재취득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건 90파스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갖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0파스칼이라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마찰 손실이 90파스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시스템 저항이. 즉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정압 재취등 때문에 약간 개념적으로 원래 시스템 저항 곡선이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실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풍량이 3000이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송풍기의 운전점이 이동해서 예를 들어 3200cmh로 운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볼륨 댐퍼를 이렇게 설치해서 풍량을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1000으로 맞추고 얘를 1000으로 맞추면 원래 앞에 1000 나가면 얘가 1000이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뒤로 갈수록 풍속이 낮아짐에 따라서 정압이 재취득이 돼버리고 그러면 원래 여기서 0파스칼일 때 예를 들어 0은 좀 그렇고 10파스칼일 때 1000cmh가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20파스칼이 돼버리니까 1200cmh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원래 100파스칼이면 여기 딱 맞춰서 3000만큼 송풍기가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재취득 때문에 또 적은 힘으로도 송풍기가 운전이 돼서 더 많은 풍량을 송풍기가 토출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송풍기는 우리가 정적 풍량이 3000cmh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적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풍량도 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능 곡선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책에 어떻게 써 있냐면 정압법 같은 경우에는 말단으로 갈수록 풍속이 저하돼서 우리가 맨 말단의 풍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풍속이 줄어든다는 건 정압이 재취득된다는 거고 그로 인해 풍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면 말단에도 볼륨 댐퍼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계산했던 건 100파스칼이었는데 재취득 때문에 90파스칼이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볼륨 댐퍼를 설치해서 얘를 100파스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럼 송풍기는 운전점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이 100파스칼에 맞는 운전점인 3000cmh로 운전을 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앞에 1000, 뒤에도 1000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어려우신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량의 양이 중요한 장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분기 댐퍼에 볼륨 댐퍼를 설치하는 거고 이게 대단히 멀지 않다던가 뭐 풍량이 좀 더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한다면 뭐 말단 정도에는 볼륨 댐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뭐별 지장은 없는 거죠. 너무 제가 또 길게 복잡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압법대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압력이 송풍기에 가까울수록 세기 때문에 송풍기에 가까운 쪽에서 풍량이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각 분기 덕트마다 브랜치마다 볼륨 댐퍼를 설치해줘서 풍량을 제어해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말단 같은 경우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실제로 덕트가 이제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덕트가 점점 작아지는 구성인 경우에 정압 재취득이 발생해서 실제로 100파스칼의 손실이 아닌 더 적은 손실밖에 안 걸리고 정확히 말하면 손실은 100파스칼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우리가 이 보너스 정압 재취득분 생겨가지고 우리가 송풍기가 저항이 적게 밀어도 그러니까 정압이 적게 밀어도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풍량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거를 각 풍량의 각 실마다 그 각 풍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말단에도 볼륨 댐퍼를 설치해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정압 재취득분만큼 손실을 걸어주게 되면 원하는 만큼 풍량이 나오도록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